가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낙까까가 드래곤볼 히어로즈 10주년 극이 손오공을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오호호호호호. 자,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 오프닝에 무슨 여자분 목소리가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건데, 뭐 제가 집에다가 우렁각시를 모셔둔 건 아니고, 제가 활동하는 드피고 모임의 까독자 준현님께서 까까TV를 와이프분과 항상 시청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제 오프닝을 보고 따라 해주신다고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꽤 재미있길래 두 분 부부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오늘 오프닝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분 부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프닝을 재미있게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whalo12@naver.com으로 녹음을 해서 파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뒤에 재밌다고 판단이 되면 오프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연한다고 해서 딱히 이득되는 건 없다는 거. 자, 오늘 소개할 거는요, 지난 시간 소개한 대로 찰리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들 리뷰 3종입니다. SDBH 10주년 애니버서리 무식의 극이 손오공 3종을 소개할까 합니다. 두둥두둥. SDBH는요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의 약자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드래곤볼 히어로즈가 벌써 10주년이 넘어서 이 제품들이 기념품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히어로즈 상품은 항상 근본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거 10년이나 해먹었으면 이젠 근본 있다고 해야겠는데? 일본에서는 오락실 게임으로 유명한 컨텐츠고, 한국에서는 짬짬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진 분야가 이 히어로즈거든요. 이제 이 제품 세 가지는 일본의 오락실, 몰입 판타지 한정으로 나온 제품들이라 일본 내수용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다만 입수 난이도가 높은 이 흑배그 모노크로 버전 같은 경우 고양이 스티커가 없거든요. 크레인킹으로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일본에 딱 두 군데 있는 몰입 판타지라는 오락실에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룰렛을 돌려서 당첨돼야만 증정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정품이라 스티커가 없다는 거, 이 녀석의 입수 난이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헬이기 때문에 시세가 국내에서는 샵에서 약 10만원 선에 구할 수 있나 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녀석들 징조하고 완성형은 3, 4만원 선이면 각각 구할 수 있나 봐요. 국내에서는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신 분들 또는 직구를 한 걸 취급하는 샵에서 구하신 분들이 21년 1월쯤에 거의 다 수령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사실 이 제품 리뷰 계획은 딱히 없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일본 현지 한정판을 만져보지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귀한 제품 위탁 리뷰 맡겨주신 찰리님께 무한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피규어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가자! 포장은 세 가지다. 일반 반프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무난무난. 자, 모노크로 버전입니다. 상체와 하체 조립형이고요. 검정색 베이스, 공중 자립 지지대. 징조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상체, 하체 조립형, 검정 베이스, 공중 자립 지지대. 완성형 크기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 가지 다 생놀이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노크로 버전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흑백 컬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데 꼭 SMSP 흑백 컬러의 느낌 마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서 리뷰하신 분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입수 난이도에 따른 희소성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크기는 베이스부터 높이 기준 약 26cm 되겠고요. 공중 자세인데 포징도 그렇게 조잡하지 않고 딱 극이스럽죠. 극이 피규어는 보통은 너무 역동적인 자세로 피규어가 나오면 그랜디스타 같이 정적인 자세의 피규어보다 많이 조잡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변신의 컨셉 자체가 평온을 유지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발부터 도복은 부하르 F에서 손오공이 입었던 코스튬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유구주랑 대결할 때까지만 입고 어느 순간 기존 코스튬으로 돌아와 버렸죠.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주위 몇몇 분들은 싫어하시더라는. 가슴 쪽엔 캡슐 코퍼레이션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짬뽕되어 있는 건 역시 히어로즈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색을 입힌 징조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동안은 이 검정머리에 푸른색을 살짝씩 섞어주는 징조 피규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유광 처리만 해줬네요. 스케일이 이전에 보여드렸던 독한 배틀 로제랑 비슷한 스케일입니다. 자, 이제 앞서 미리 리뷰하신 브루노아즈님 이야기에 따르면 나메크 성에서 프리저에게 기공포를 날리던 그 자세하고 비슷하다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동감하고요. 더해서 베지터의 빅뱅 어택과도 비슷해 보여요. 앞선 제품과 달리 컬러감이 생기니까 옷이 찢어진 표현들이 보이는데 바지 쪽은 그렇다 치고 상체 쪽 안에 셔츠 부분이 찢어진 거라기보단 꼭 스타킹에 구멍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좀 아쉽네요. 완성형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품이 까보니까 살짝 하자가 있었어요. 손목 접착 작업이 잘 안 돼서 빠집니다. 그리고 허리띠 부분이 흑백 버전과 징조 버전이 내려가 있는데 반해서 얘만 혼자 한쪽이 쏟아있더라고요. 징조랑 구분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제가 브루노아즈님 거 보니까 세 가지 다 정갈하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마 사출 개체의 차이로 판단이 됩니다. 불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영상에서 차이점으로 보일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말씀드려요. 자, 머리칼은 이번도 반프 극이 피규어들의 불문율처럼 어김없이 은색 낙하를 칠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흑백하고 징조가 머리칼 도색 쪽에는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색 낙하 도색 기법이 앞에 거랑 비교하면 대단히 화사하게 느껴져요. 보통은 이렇게 대놓고 한 조형을 여러가지 색놀이로 내면 역시 반다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우려먹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교묘하게 상체나 하체만 재활용해서 분기별로 신제품이라고 내는 행위보다는 차라리 전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반감이 덜합니다. 이렇게 셋이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같은 조형에 색만 바꾼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괜찮다,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딱 잡아서 선택하기에는 무리거든요. 저는 이 사이즈의 극이 피규어 중에는 준수한 편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건 역시 히어로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는 거. 전 원작충이라 히어로즈 코스튬이란 건 아쉽다. 근데 제품 자체가 히어로즈 10주년 기념으로 나왔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지난번 히어로즈사가 브로리 까면서도 느낀 거지만 원래 원작보다 히어로즈 피규어를 더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 내 착각인가? 여튼 국내에서는 안 알려질 수도 있는 제품이었는데 저도 빌려주신 찰리님과 앞서 리뷰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런 제품들도 있다고 찍고 편집하면서 공부를 하게 해준 제품들이었습니다. 비주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은 영상을 보시는 까독자님들의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오늘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애니버서리 10주년 기념 극이 손오공 3종 여기까지 까 보여드렸습니다. 워낙에 소량만 취급한 제품이긴 한데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지난번 브로리 같은 경우도 정발이 안 됐어요. 라이센스 문제라고 하죠. 이 제품이야 그냥 오락실 한정으로 나와서 그 분야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치지만 반다이가 해외 시장을 상대로 드래곤볼 안에서도 라이센스를 나눠서 팔아먹으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쎄합니다. 물론 제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일본 현지 거를 직구하셔서 어떻게든 즐기시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수입하는 행태를 봐보니까 국내 정식으로 들어오는 제품들 중에서 일부 제품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수입이 꼬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반다이가 한국 업체에다가 찔끔찔끔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취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내 샵들을 아니 꼽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일을 했었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커지려면 직구로 들어오는 병행 제품보다 정식으로 들어오는 제품이 많아져야 물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컬렉터들도 국내로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많을수록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피규어는 아니지만 외제차만 보더라도 독일 3사인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도 국내 정식 딜러를 통해서 정식 판매점으로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편하게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슈와 같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골 이슈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불어서 전부터 생각하던 거지만 일본 내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피규어 라이센스는 반다이가 꼭 쥐고 자국 내 다른 피규어 회사들한텐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점이 심하다는 거. 보통 그래서 구스마일이나 코토부키야 이런 데서 드래곤볼 피규어를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줄 건데 왜 안 만들어주는 거냐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일본 내 자국 내에 있는 다른 피규어 회사들한테는 반다이가 드래곤볼 원피스 피규어 라이센스를 안 줘요. 그래서 항상 아쉽죠. 수집가라면 제품을 비틀고 비틀어서 만든 비슷한 제품들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제품도 취급을 해야 이 수집을 하는 취미에 재미가 업되는 거거든요.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지만 전 독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점이 되면 그 순간 도태가 되는 거고, 그 도태 속에서 대충 만들어낸 생산품을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이 피규어 업계의 어두운 이야기 부분 토크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금방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뵐게요. 가족자님들 까바!